알쓸신앙.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항공에 관한 신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송 알쓸신앙의 진행을 맡은 안다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러시아 영공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러시아는 1999년 사회주의의 선봉국가였던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그를 계승한 나라죠. 소련이 해체되어 12개 국가가 독립했음에도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국토 면적을 가진 국가입니다. 그만큼 영공 또한 넓어 항공에서 가장 중요한 영공자유협상에서 갑의 위치에 서 있다고 하네요. 러시아 영공 통과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다양한 국가들과 외교적 관계에 대한 재미있는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전 세계 GDP의 중추 역할을 하는 지역이 북아메리카, 유럽, 그리고 동아시아입니다. 그만큼 세 지역 간 교류가 많고 때문에 항공사들에게도 중요한 핵심 노선들인데요. 보통 유럽과 북아메리카를 잇는 노선들은 대서양을, 북아메리카와 동아시아를 잇는 노선들은 태평양을 횡단합니다. 그러나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노선은 러시아 영공을 지나야 가장 빠르게 도착하는데요. 대서양이나 태평양은 어느 국가의 소속이 아니다 보니 비교적 비행이 자유로운 편이지만 러시아 영공은 통과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유럽과 동아시아 노선을 운영하는 항공사들은 항상 고민이 큽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건재했을 당시 소련은 그 어떠한 국가에도 자국의 영공 통과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런던과 도쿄를 오가는 노선을 운영하는 영공항공은 가장 빠른 항로인 러시아 영공을 통과하지 못해 무려 8개의 도시를 경유했고 비행시간만 36시간, 경유시간까지 합치면 장정 88시간까지 걸려서 도쿄로 가야만 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핀란드의 핀에어가 헬싱키, 도쿄 노선을 논스탑 직항 노선으로 13시간 만에 비행하는 것에 성공했지만 그 역시도 소련 영공은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1990년 소련이 붕괴된 후 러시아는 자국의 영공 통과를 허가해주면서 유럽과 동아시아의 국적 항공사는 앞다투어 러시아와 항공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노선당 평균 2,500마일 이상 비행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연료와 시간이 엄청나게 절감되는 경제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이죠. 러시아는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항공사들로부터 승객 한 명당 $100가 넘는 금액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항공산업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높은 금액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은 이 노선의 수요가 너무 많아서 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네요. 때문에 유럽 항공사의 경우 미주 노선이 동아시아 노선보다 운임이 저렴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다른 항공사의 경우 유럽 노선이 더 비싸답니다. 러시아는 넓은 국토라는 지리적 이점을 국제정치에 개입시켜 지정학적 무기로 이용하는데요.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침공하여 영공을 빼앗았을 때 당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으며 미국을 비롯한 G7의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에 러시아가 맞불을 놓았던 카드가 바로 이 영공 통과 금지였는데요. 경제적 손실을 우려한 유럽 국가들은 얼마 못 가 제재를 철회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공항이 러시아 국적 항공사의 랜딩 슬롯을 줄이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러시아 정부가 네덜란드의 영공 통과를 금지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여 시리아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자 미국 항공사들에게도 자국 영공 통과를 금지시킨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러시아는 다른 국가와 항공 협약을 할 때 딱 한 개의 항공사에만 러시아 영공 통과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사가 많아질수록 러시아는 더 많은 돈을 받을 텐데 도대체 왜 국가당 하나의 항공사만 영공 통과를 허락해 주는 걸까요?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거리 노선을 운영하는 러시아의 국적 항공사는 한 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다른 항공사들은 전부 중단거리의 노선만 운영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입장에선 항공협약 시 1:1 교환 이상의 항공사를 허락해줄 필요성이 없죠. 두 번째 이유는 추후에 있을 국가 간 회담에서 영공 통과를 강력한 협상 카드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이 항공사 제한 규정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항공시장 국적 항공사는 대체로 한 개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LCC라는 새로운 형태의 항공사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이 규정의 이슈가 커지게 되었는데요. 저비용 항공사 LCC들은 운행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자국 정부에 러시아 영공 통과를 요청했고 기득권이었던 풀서비스 항공사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특권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이득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예시로 북유럽의 항공사를 들 수 있습니다. 유럽 내 단거리 노선만 운영하던 다른 유럽 LCC들과는 달리 LCC 노르웨지안 항공은 미주 노선을 포함한 아시아 노선 운영을 계획했는데요. 이미 자국의 FSC, 스칸디나비아 항공이 러시아 영공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노르웨지안 항공은 북유럽발 아시안 노선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럽 내 다른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영국 히드로 공항을 제2의 허브로 삼아 런던과 동남아를 잇는 노선을 대체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이 노선도 러시아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고 인도와 중국을 돌아 동남아로 가고 있죠. 이 국가는 왜 LCC가 아닌 FSC에게만 러시아 영공 통과 자격을 주는 걸까요? 이는 앞선 일부에서도 잠시 언급했던 통과 비용 때문입니다. LCC, 말 그대로 저비용이 강점인 저비용 항공사가 러시아 영공을 통과하게 되면 러시아에게 지불해야 할 막대한 비용이 운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승객에게 부담이 됨과 동시에 LCC의 장점을 스스로 퇴색시키는 일이 됩니다. 굳이 저렴한 운임을 내세워 노선 경쟁을 하는 LCC들에게 한 자리밖에 없는 영공 통과를 허락해주는 것보단 한 번 운행할 때 더 많은 승객을 태우는 FSC에게 주는 것이 훨씬 이득이죠. 오늘은 러시아 영공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넓은 영공이 가지는 국제적 영향력과 이를 잘 활용하는 러시아. 오늘따라 그 춥지만 넓은 땅이 부러워지네요. 오늘의 알쓸신앙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 주에는 어떠한 항공기도 지나지 않는 유령 노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알쓸신앙, 제작 및 기술의 고유진, 진행의 안다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